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마과학역술TV 유원장입니다.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거주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해외 동포 여러분,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제가 그동안 7만여 명의 고객을 상담하는 동안 많은 상담자분들께서 가장 질문이 많았던 내용을 집계해 보았더니, 나는 무슨 직업이 잘 맞고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상담 내용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던 끝에 띠별로 적성에 잘 맞는 일반적 직업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의 그 상담 내용을 제가 통계로 분석했고요. 실사례를 적용해서 과학학술의 접목까지 해서 띠별로 적합한 직업을 찾아내는데 나름대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부터 그 성공할 수 있는 직업에 관해서 띠별로 차례로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에게 공개하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알림을 표시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잘 맞는 직업을 기억하시고 과학역술의 역법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저하고 공유하시려면 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동영상을 시청을 다 하셨는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동영상을 한두 번 더 반복해서 시청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직접 전화 상담을 신청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미래 직업에 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요, 원숭이띠생과 닭띠생에게 잘 맞는 직업의 종류를 설명드릴 테니, 원숭이띠생과 닭띠생 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하고자 하는 미래 직업에 반영하셔서 여러분들의 답답함도 해소하시고 하고자 하는 사업 꼭 성공하셔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원숭이띠생과 닭띠생의 오행부터 기본적으로 알아봐야죠. 원숭이띠생과 닭띠생의 오행은 공통적으로 금, 즉 무쇠와 같은 크고 강한 쇠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원숭이띠생은 무쇠 같은 큰 금을 의미하고 음양 중에 양의 기운에 해당이 되며, 우리나라 사계절 중에 음력으로 7월 달에 계절 기운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 원숭이띠생에게 해당되는 시간은요, 한낮 15시부터 오후 17시까지를 가리키며 일명 신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는 기운은요, 천간, 식간 중에 경금의 기운과 임수의 기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의 오행이 같은 닭띠는 기금속같이 가공된 오목조목한 작은 금의 기운을 표출하고 있으며 음양 중에 음의 기운에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 사계절 중 음력으로 추석이 낀 8월의 계절 기운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 닭띠에게 해당되는 시간은 오후 17시부터 초저녁 19시까지이며 우리들이 일명 유시라고 하고, 지장간에 포함하고 있는 천간, 식간 중에 보석과 같은 작은 신금의 기운을 암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반적인 직업에는 너무도 많은 종류의 직업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수많은 직업의 종류를 단 한 편의 동영상으로 모두 설명해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업 분야를 설명해 드립니다. 이 점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원숭이띠생과 닭띠생에게 잘 맞는 일반적인 직업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원숭이띠생과 닭띠생은 오행으로 볼 때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힘으로 하는 직업을 대표하고 있으며,
특히 체력을 활용하는 업종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운동선수나 무술인, 그리고 경찰이나 법원 소속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런 직업들이 원숭이띠생과 닭띠생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1차 분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숭이띠생과 닭띠생은 성격이 견고하죠. 칼날같이 예리합니다. 그래서 주로 공권력 분야의 직업에 주로 종사를 하며, 물질의 기운으로 살펴보면 각종의 무기를 상징하는 직업 분야에 잘 맞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법이 존재하게 되죠. 그 법률을 집행하는 법관들이나 변호사들, 그리고 건축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감독자, 또는 이러한 분야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숭이띠생과 닭띠생에게 많이 종사하는 직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원숭이띠생과 닭띠생에게 단점이 하나 있다면 금은 재물을 의미하는 기운입니다. 근데 그 기운이 작용을 하는데 양극적인 현상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잘 살면 아주 부유하게 잘 살고요, 못 살면 아주 힘들게 살아간다는 양극적인 극단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원숭이띠생과 닭띠생은 때로는 투기나 도박을 좋아하고요, 모험을, 재물을 추구하며 항상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게 되므로 간혹 가난하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그러한 단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했을 경우 법의 심판에 의존하는 관제수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숭이띠생과 닭띠생은 최소한 욕심을 최대한 버리고요, 그리고 무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이나 아니면 욕심을 조금 뒤로 하고 무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숭이띠생과 닭띠생에게 잘 어울리는 직업은요, 모든 사물을 통솔하는 고위관리직의 직업이나 크게는 국가 원수들이 많이 금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고위관리도 그렇고요, 대기업의 고위 임원이나 간부들도 금의 기운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총관리자의 업무직 등이 적합하며 금속업이나 금융계통업, 그리고 첨단산업계통 등이 역시 원숭이띠와 닭띠에게 좋은 직업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으니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직업으로 살펴보면 전자제품 제품업이나 판매업, 그리고 컴퓨터 제조나 또는 판매업, 그리고 각종 무선 통신업 등이 역시 원숭이 닭띠에게 잘 맞는 직업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통신업 계통이나 위성통신, 그리고 각종 전자업종 제조나 및 판매업, 그리고 발전기 사업도 잘 맞고요, 또는 각종 컴퓨터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모니터 분야도 잘 맞고, 철강업 등이 역시 적합한 직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또한 금속계통의 건축자재업이나 각 금속성의 의료기 제조업 또는 판매업에 좋으며, 금속 상품의 전자부품 제조업과 네트워크 계통에 연관된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 그 직업이 잘 맞는 직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띠생과 닭띠생에게 잘 맞는 또 하나의 일반적인 직업은 각종 전자용품업, 전자오락기업, 그리고 무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마이크를 제조한다든가 판매하는 업 등이 잘 어울리며, 각종 악기 종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종도 잘 어울리는 직업으로 나타났고,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업종이나 아니면 자동차 딜러업도 잘 맞고, 또는 중고차 판매상도 무난한 직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숭이띠생과 닭띠생에게 잘 맞는 직업이나 직장은
광섬유 케이블업이나 전선 케이블업 제조업체의 사무원이나 업무직원 또는 영업직원으로 일을 하면 잘 맞고요. 작지만 건전지 도매나 아니면 건전지 판매업 등도 잘 맞는 직업으로 분석이 되었고, 증권업이나 증권 투자업, 그리고 각종 주식 펀드 투자업도 잘 맞는 직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모든 각종 감정사 자격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도 많았고요. 법관이나 각 나라에 파견된 주재원 등도 원숭이띠생과 닭띠생에게 잘 어울리는 직업이 되며, 교통업과 금융업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특히 보험사, 설계사도 합리적인 직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원숭이띠생 여러분, 그리고 닭띠생 여러분,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원하는 직장을 선택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잘 맞는 직업과 성공할 수 있는 잘 맞는 직장의 직분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실패하는 일이 없이 꼭 성공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원숭이띠생과 닭띠생에게 일반적으로 잘 어울리는 많은 직업의 종류를 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알림은 꼭 지정을 하시고요. 계속 이어지는 우리 과학역술의 역학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얽히고 설키는 인간과의 관계 중에 남녀 이성과의 인연 기운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띠별로 심리학적으로 정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느 이성을 만나야 크고 작은 문제 없이 원만한 이성과의 인연이 이루어지는지 과학학술에 접목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마과학역술TV 유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